fait, la liberté d'égalité, la Révolution française, le grand moment d'idéalisme politique.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공백입니다. 앞선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콩쿠르상 수상작가인 니콜라 마티의 북토크에 갔다가 촬영한 영상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북토크 다녀오고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018년 콩쿠르상 수상작인 그들 뒤에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간단한 리뷰, 그리고 우리가 북토크를 왜 가야 하는가, 북토크를 가고 나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들 뒤에 남겨진 아이들이라는 이 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표지 예뻐서. 짜잔! 예쁘죠? 2018년 콩쿠르상 수상작이고요. 올해 10월에 미음사에서 출간된 작품입니다. 프랑스의 작은 도시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이 도시는 한때 공업으로 북적거렸던 도시였는데 이제는 탈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거의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예요. 이 도시에 사는 소년 앙토니가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사춘기 소년인 앙토니는 이 도시를 너무 지긋지긋하게 여겨요. 이 도시 안에서 앙토니와 그 친구들은 너무너무 지겹고 권태로운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술과 범죄, 마약, 그리고 이성에 대한 관심 등으로 뒤죽박죽이 돼버린 채 이 폐허가 된 도시에서 친구들과 서성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앙토니와 그 친구들은 이 도시를 너무너무 떠나고 싶어 하는데도 좀처럼 떠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고여있는 물처럼 그냥 상해가면서 고여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오토바이 도난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 친구들의 삶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들의 이야기, 그 변화의 과정들을 담은 소설이 바로 이 소설이에요. 이 책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목차 부분입니다. 총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4개의 장 제목이 전부 다 노래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 4개의 장은 앙토니가 이 도시 안에서 보낸 4번의 여름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 장의 제목인 4개의 노래들도 이 순간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노래 제목들입니다. 참고로 이 소설이 이제 콩쿠르상 수상을 받았을 때 이 소설책만큼 프랑스 안에서 이슈가 됐었던 게 바로 이 4곡의 노래였다고 해요. 이 소설은 정말 사실적이에요. 프랑스 안에서 쓰여지는 지명이나 상표들이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비교적 거친 수준의 욕설 등도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의 거친 모습, 뭔가 방황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이 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요소들은 사실 소설을 굉장히 생생하게 읽도록 도와주지만 사실 저처럼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읽을 때 조금 어려움이 느껴지기도 해요. 뭔가 이름이나 상표를 봐도 이것이 대표하고 있는 뭐 시대적 상황이나 의미 등을 저희는 잘 모르니까요. 만약에 기존의 프랑스 문화나 프랑스 문학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책을 봤으면 저보다 더 재밌고 깊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쯤에서 북토크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 북토크를 미음사에서 이제 초대를 해주셔서 갔다 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좋은 북토크였어요. 사실 걱정이 좀 있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국내에는 워낙 생소한 작가였고 작가분이 또 프랑스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통역하시는 분이 붙는다고 해도 뭔가 좀 어려운 북토크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외로 너무너무 좋은 북토크였어요. 사실 어떤 북토크들은 다녀와도 별다른 감흥이 없기도 하고 책을 읽거나 깊이 즐기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북토크는 제가 그들 뒤에 남겨진 아이들이라는 이 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아까 제가 프랑스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책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갈증들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미음사 측에서 굉장히 알차게 질문 목록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니콜라 마티의 작가님도 너무 스위트하고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통역하시는 분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 통역을 해주셨고요. 덕분에 저는 이 책에서 사용된 지명이나 상표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 책의 이런 장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게 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워낙 책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작가님들도 너무 많아서 종종 북토크를 다녀와요. 근데 보통은 갈 때 내가 좋아하는 우리 작가님 얼굴 한번 보고 오고 작가님 얘기 듣고 와야지 이런 약간 팬심에 가까운 마음으로 다녀오거든요. 그런데 이번 북토크는 조금 결이 달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래서 북토크에 가는구나. 북토크라는 게 이래서 필요하구나. 내가 뭔가 작품을 읽을 때 조금 더 많은 키를 손에 쥐고 작품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북토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저는 북토크를 한다고 하면 해당 작품을 무조건 끝까지 다 읽고 갔거든요. 물론 이게 북토크를 즐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번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책의 후반부를 잘 못 읽고 북토크에 참가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내가 이제 북토크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후반부를 읽을 때는 앞장을 읽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읽겠구나, 더 재밌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들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됐었고요. 늘 책을 다 읽고 북토크에 참가하던 저에게는 이것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니콜라 마티에 작가님의 책과 그리고 북토크를 통해서 책을 즐기는 방법, 북토크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진짜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이나 주제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세밀하면서도 굉장히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문체 때문에 푹 빠져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오늘은 2018년 콩쿠르상 수상작품인 그들 뒤에 남겨진 아이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